오늘 이제 한국경제 어벤져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 내주신 거 아니에요? 네. 토니 스타크는 이재용, 근데 그 다음에 헐크는 정의선, 중요한 게 있어요. 블랙 위도우는 누구죠? 음. 최순실? 한국경제 어벤져스는 누가 될 것인지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시태그에다가 삼성전자, 현대차, 테슬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네. 일단 이 삼성전자, 현대차, 테슬라가 단순 비교로만은 안 되는 세 회사예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차하고 테슬라는 같은 자동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플랫폼이 다르죠. 테슬라도 노조 있나요? 테슬라, 글쎄요. 노조 있겠죠? 아니, 저는 확실한 문건을 본 게 아니라 현대차 노조에 계신 분한테 이제 전해들은 건데, 물론 현대차 노조도 예전에 IMF 때나 현대차가 힘들 때 진짜 희생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그런 발언권을 가질 만한 충분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 그 노조원들 자녀들 대학 등록금 그 4년치 다 보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럼 2년제 간 자녀의 부모들은 4년제 간 자녀 부모들에 비해서 등록금 지원을 적게 받으니 2년제 대학 간 자녀를 둔 부모는 나머지 2년치를 현금으로 보상해달라. 아, 그럼 서울대 가면은 학비가 덜 드니까 사립보다 그것도 더 줘야 되나요? 그건 또 그냥 야, 아빠가 저 캐시백 받아야 되니까 서울대 가.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 얘기를 현대차 노조 간부분이 전해주시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밖에서 들으면 놈들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입장을 존중은 합니다만, 테슬라도 노조가 있냐 없냐 이 얘기하다가 이제 현대차 노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현대차가 사기업이니까 그 회사의 경영진과 노조 간에 알아서 할 일이고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테슬라 이 세 개를 오늘 놓고서 얘기를 해보면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없고, 아예 다른 회사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인프라가 비슷한 점이 보일 것도 같고 막 이래요. 삼성전자 시총이 한 320조 되죠. 그렇죠. 네. 한 3, 4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시총이 한 20조? 그렇죠. 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네. 진짜. 그 다음에 테슬라 시총이 한 120조 돼요. 거의 한 150조? 지금 150조에서 200조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토요타가 한 230조, 40조 하고. 그럼 일단 사이즈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현대차에 비해서는 또 큰데, 대신에 영업이익률로 보면 현대차가 월등하죠. 네. 테슬라는 연결 기준으로 아직까지 적자죠. 흑자는 분기 실적은 이제 흑자는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네. 적자인 걸로. 2018 회계년도까지 적자였고, 네, 2019 네. 회계년도 아직 안 나왔죠.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전격 회동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산업 판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둘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만난, 뭐 사석에서 자주 보겠죠. 뭐 그렇죠. 와이프들끼리도 이제 또 모임 만들어서 친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네요. 그 의미는 이제 IT의 대장인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어떤 자동차 제조업의 대장인 현대차가 뭔가 할 일이 생겼다, 둘이. 그 바뀐 산업이 뭐냐라는 것을 간파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둘이 만들어낼 수 완성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바뀌는 이제 모빌리티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줬던 만남이지 않나. 일단 형식적으로는 천안에 있는 삼성 SDI 그 2차 전지 만드는 공장에 이재용 부회장이 정의선 부회장 초대해서 네. 같이 생산시설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같이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이제 환담을 한 다음에 헤어졌다는데, 삼성에서 현대차를 초대한 걸로 됐어요. 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 2차 전지의 원탑은 파나소닉이죠. 그렇죠. 네. 과연 삼성이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가. 네,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그 2차 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를 개발했는데, 네. 전해질 물질을 액체 대신 고체로 바꾸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똑같은 사이즈는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죠. 이거에 현대차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은 자동차의 옛날에 갖고 놀던 미니카처럼 건전지가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 건전지의 그 기능이 그 자동차의 핵심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전지가 굉장히 이제 자동차 완성품에서 중요해진 거고, 그거를 그동안은 이렇게 전지가 있으면 요 안에 물이 차 있거든요. 네. 그 전해질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기가 왔다 갔다 하게 도와줘요. 효율을 이제 결정하거든요.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서로 코어하겠다. 기존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현대차에 한번 심어보겠다. 뭐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네.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줄여서 종기원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전에는 삼성그룹의 이제 임원 자재들이 일하면서 경력을 쌓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별 신기한 기술이 다 종기원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관련된 막 음모론 이런 거 보면 종기원이라는 것이 이제 삼성에서 외계인들 잡아다가 노예처럼 사육하면서 기술 개발시키는 곳이라고. 실제로 삼성그룹에서 그런 어떤 혁신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엑셀러레이팅하고 되게 인큐베이팅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종기원에서 많이 시작이 될 거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 삼성이 뭐 초격차라는 책에도 나왔지만 인류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사건에서 나온 그런 뭐 과오도 있었지만, 삼성을 초인류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이 지금 그렇게 시총도 크고 여러 가지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D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렇죠. 신기술 설비 인력 투자 어마어마하게 해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네. 기억만 하는 반도체 말고 사고하는, 생각하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 10년간 130조 원 투자한다는 것도 작년에 굉장히 빅뉴스였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각하는 반도체,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CPU라든지 이러한 반도체들을 뭐 인텔, 퀄컴, 브로드컴 이런 데가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1등 하는 거는 SK하이닉스랑 같이 하는 건 메모리. 근데 더 고부가 가치 반도체는 비메모리인데 거기에 130조 원 투자한다. 10년에 한 130조니까 원래 한 1년에 10조씩은 원래 투자해요. 이제 2등이나 뭐 아니면 세컨 티어에서 퍼스트 티어로 올라가겠다고 설비 투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세계 1등이고 네. 이만큼 진짜 초격차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아무리 카피하려고 해도 이거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져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그 퀀터티가 아닌 퀄리티에서 삼성전자만큼은 중국에서 못 쫓아가지 않나 진짜.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 기계들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뭐 IoT, 아까 말했던 원격 진료 이런 것들에 들어갈 때 사실 1등 어떤 반도체, 1등 기술 아니면 처음에 채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간과 관계된 생명과 어쩌면 되게 직결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인류가 되지 않고서야 채택이 될 수 없어요. 자율주행도 굉장히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어떤 규제 철폐나 어쨌든 산업 보호 이런 거는 진짜 미국이 확실히 자본주의의 선진국인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직 그 살아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에 저렇게 사고를 내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정부에서 보호해주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야, 여기 진짜 어떤 그 산업이나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가 이 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구나. 정의선 부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 만났을 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그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막 급등락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전고체, 신세기 배터리에 대한 관련된 그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상황 보더라도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라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역사에 남을 만한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좀 타겟으로 해서도 두 기업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공동 대응을 하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걸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은 되겠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파워들을 좀 보여주는 뭐 액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솔직히 테슬라는 향후에 뭐 자동차라는 이 셰시나 바디는 네. 뭐 혹시라도 포기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 네. AI, 요 소프트웨어 요 두 개를 주력으로 할 생각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직 준비가 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코워킹 해가지고 2차 전지는 어쨌든
테슬라의 어떤 대항할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어디서 그럼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냐? 예, 이미 지금 테슬라의 인공지능은 거의 이거야말로 초격차예요. 어마어마하게 이미 진화를 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한 청년이야, 내가 봤을 때. 물론 사람이든 기계든 뭐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실수나 뭐 사고를 칠 수도 있죠. 근데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막 좌충우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청년 수준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잖아요. 인공지능과 로직은 아시겠지만 경험치기 쌓이면 쌓일수록 완성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경험을 하지를 못하게 하는데 뭐.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현대차에서 그냥 우리가 엄청 선진화된 자율주행차를 출시했어. 예. 아반떼가 나왔어, 자율주행으로. 사람들이 그걸 안 사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되게 팬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뭐 강남 일대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 엄청 많잖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아요. 수입차 1위예요, 지금. 그 월별로 집계했을 때 BM이나 벤츠보다 더 팔려요. 약간 네. 액세서리처럼 이제 구입을 하나 봐요. 집에 네. 차가 있어도 네. 이거 테슬라 이거 하나 갖고 싶은데 약간 네. 부유층에서는. 그 많이 보이는 만큼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경험치들,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주객이 바뀐 거예요. 소비자의 환심이나 마음을 못 사면 이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표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덜 발전된 기술을 가진 모델 3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느끼고 더 많이 쓰면 이게 더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프트웨어의 확실한 독보적인 영역에 올라서면 그때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시스템처럼 자동차 이 셰시 껍데기가 뭐든 BMW든 뭐 메르세데스든 현대든 기아든 상관없이 야 무조건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거 써. 안 그러면 네가 몰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미니카처럼 모터 하나에 전지 달려있고 바퀴 있으면 끝이에요. 이전처럼 뭐 미션이 엄청나게 막 기어별로 막 작동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피스톤 운동 필요 없어요. 모터 돌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삼성이 현대차 공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가 와야 돼요, 삼성. 전지가 차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간략해진다. 중요한 건 그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전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테슬라의 두 가지 어쨌든 그 아웃스탠딩한 분야는 자율주행하고 배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연합군이 테슬라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문제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도 저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보는 게, 왜 3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하만 인수했잖아요. 전라남도 하만 아니고요. 그건 함 아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보면 하만카도 스피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하만 인수한다고 하니까 삼성이 저 정도 스피커를 못 만드나?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텐데 저 뭐하러 스피커 회사를 저렇게 비싸게 인수했지? 스피커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전장. 천장. 전장. 그것도 삼성전자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차 안에 시계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디오 이런 거. 자동차에 이제 전자 장비를 줄여서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네트 열어보면은 막 기름진 부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 장비들이 굉장히 ECU 칩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만카돈이 그런 전장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긴 그림을 보고 삼성이 인수했다고 뭐 스피커 사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장이라는 게 텔레메틱스,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물론 이제 들어갔지만 여기에 그 오토파일럿이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차량 제어 장치 같은 것도 다 인포테인먼트에 포함이 된다네. 그렇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업체 매출이 하만이 세계 1위네. 그 다음에 독일 컨티넨탈, 3위가 일본 파이오니아, 4위가 일본 알파인, 5위가 일본 클라리온. 일본이 인포테인먼트도 세네. 6위가 독일의 보시, 7위가 한국의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삼성이 하만 인수하면서 바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갔네, 인포테인먼트도. 요즘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운전은 운전이고 이건 오디오잖아요. 뭐 카세트도 넣고 이제 뭐 CD도 넣고. 요즘은 이게 고장나면 아예 차가 운행이 그렇죠. 힘들대. 맞아요. 테슬라는 더 그렇죠. 테슬라는 그 멈추면 그냥 오작동 난다고 봐야죠. 위험하네. 차량을 진짜 제어하는 게 사실 지금은 어떤 뭐 엔진 이런 것보다는 그 전자 신호,
그리고 그걸 잘 프로그래밍해서 충돌이 없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에 바퀴 달린 게 자동차라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차량 간 또 통신. 중요하죠. 앞차 간의 네. 거리나 뭐 네네. 신호를 받으면 여기까지는 가고 여기서는 끊기고 뭐 네. 이런 거. 함안이 전라남도가 아니라 경상남도 함안이래요. 그래요. 그거 얘기해 주셨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함안이 아니고 하만. 그러면 자율주행도 좀 게임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상 이제 자동차가 그냥 IT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한국경제 어벤져스 역시나 아이언맨은 저는 삼성전자가 차지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전기차나 이 4차 산업의 어떤 기계들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MLCC라는 또 소재가 모든 뭐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어떻게 보면은 피가 흐르는 역할들을 MLCC라는 그 소재가 하거든요. 그것도 삼성 전기가 일본의 무라타와 함께 전 세계 1, 2위를 또 다투고 무라타 전기. 네. 또 좀 자랑스러운 게 중국의 저가형 MLCC랑은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의 기계들은 다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입는 수트, 전자 수트, 스마트 수트, 뭐 스마트워치 그렇기 때문에 싼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 전기나 전자가 어떤 배터리 기술, MLCC 기술이 1등이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밝은 미래를 우리는 갖고 있다, 기술력을. 와, 역시 삼성이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이제 하만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해 놓은 거네요. 네. 2016년이었으니까 벌써 4년 전에. 그래서 저는 어벤져스에 대한 그 1차적인 답은 아이언맨 역할을 역시나 삼성전자. 그룹사가 할 역할이 크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삼성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는 배터리 본질에 대한 기술도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을 하지만은 냉각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지가 아무리 세봐야 그냥 불나버리면 불에 이렇게 약하다면서요. 네, 폭발이나 또 과전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냉각 기술로. 그거에 대한 특허가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힘만 세다고 뭐 이렇게 야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로 딱 정말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테슬라가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언맨 역할은 저는 삼성그룹이 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지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토니 스타크, 네.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보조라는 거예요 지금? 보조라기보다는 주방입니까? 저기 와사비 좀 갖고 와. 이겁니까? 되게 이제 맛있는 정말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네. 삼성이 그동안 투자했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현대차에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재용 68년생, 네. 정의선 70년생, 네. 일론 머스크 71년생. 머스크 형이 꽤 나이가 어려. 있었네. 어리지. 7을? 네, 71년생. 네네. 71가 아니고요. 그건 이순재 선생님도 아니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제일 동생인데 7년생보다는 많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동양인이 좀 노화가 늦게 된다는 뭐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런지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어려 보여.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네.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남자는 머리숱하고 얼굴 색이 중요한가 봐요. 일론 머스크 71년생이면 어린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정준하, 박명수 71년생이잖아요. 네. 확 오네요. 오늘 이제 한국경제 어벤져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 내주신 거 아니에요? 네. 토니 스타크는 이재용, 근데 그 다음에 헐크는 정의선, 중요한 게 있어요. 블랙 위도우는 누구죠? 최순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한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0위예요.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란 거죠. 뒤로 밀렸네.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그 9위가 삼성 SDI고요. 며칠 전에 카카오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카카오톡 만든 카카오그룹이 현대차를 제꼈었어요. 와. 미국의 어떤 그 산업 변화를 보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네. 왜냐면 닷컴 버블 이후에 막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우 30개 종목도 못 들고 S&P 500 중에서도 100이 밖에 있었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총 5위 안으로.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게
실질적으로 코비드 19 이후에 뭐가 바뀌었길래 현대차와 삼성이 이렇게 회동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가 현대차를 제끼고 실제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 3위가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 2위,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아까 잠깐 바이오 이야기도 했지만은 산업 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게 저는 주식시장 보면 여실히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4등이 어디냐면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쪽에 네이버랑 카카오, 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써왔던 인터넷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메신저와 관련된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시총 10위 중에서 네. IT만 6개네요. 그렇죠. 5개네, 5개.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까지. 전지가 2차 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가총액 10위 내에서 LG 화학이 지금 7위고요. 9위가 삼성 SDI예요. 둘 다 배터리 만드는 곳이죠. 그렇죠. 예. 네. 보통 2차 전지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2차 그러면은 네. 어떤 느낌이에요? 2차 이제 조금 많이 취기가 올라서 예. 끌고 다니는 느낌인데 예. 보통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1차 전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충전하는 게 다 2차 전지예요. 3차 전지는요? 3차 전지요? 3차 전지는 노래 부르면 충전되는 건가요? 그렇죠. 탬버린 치면 충전되고? 네, 끊임없이 먹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 2개가 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포진이 돼 있다. 이게 많이 바뀐 세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경제 어벤져스는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제가 아직도 얼굴 두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구독과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방송 보실 때 좋아요는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럼 경기 저점은 네. 솔직히 고점을 맞추는 것보다 저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한동현 PB는 사실 지난 코비드 19 급락장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짚은 대한민국 몇 명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국 경제의 어쨌든 판도는 경기는 과연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을지 네. 아니면 당분간 뭐 L자형 불황이 지속될지 아니면 V자형의 반등을 한 뒤에 루트형으로 갈지 도대체 어떻게 가늠하면 돼요? 뭘 보면 돼요? 일단은 먼저 전제를 좀 깔아야 될 게 경기와 주가는 달라요.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이미 지났어요. 네. 전 이제 확실히 딱 코스피 차트 딱 보면 정확하게 네. 더블 바람 찍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주가와 내가 느끼는 경기는 완전 다른 얘기다. 그럼 경기를 볼 때는 숫자적으로 언제 바닥이 찍히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2분기가 경기 바닥 찍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많이 쓰셨어요? 저는 아직 신청만 해놓고 네. 아직 못 받았어요. 저 다 썼거든요. 벌써? 네. 저 다 썼어요. 네, 그게 막 뭐 휴대폰도 살 수 있고 뭐 컴퓨터도 살 수 있고 로드샵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갖고 애플샵 가서 지금 그 아이패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서울 재난 카드는 돼요. 아니 어차피 거기도 네. 고용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네, 광의로 보면은 재난 지원이라고 할 수 지금 있죠. 소비로 억눌린 소비로 풀리는 게 재난지원금 역할이 꽤 커요.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로 2분기 때 경기가 터나는 모습, 바닥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저는 숫자적으로는 관측이 될 거다. 내수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60% 이상인데 네, 수출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시즌이기는 하거든요. 아 지금요? 네, 2분기 말이? 네, K 방역 때문에 이 한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방역을 다 거친 그런 상태처럼 깔끔한 이미지들을 진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수입하는 것 중에 1위가 비대, 중국에서 홍삼 이런 것들이 엄청 수입이 늘었어요. 아니 진짜 네.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깨끗하고 잘 씻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성적도 좋아요. 개인 위생도 자기 관리고 자기 관리도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K 방역이 아까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돼서 네. 선진국에서도 막 진단 키트나 방역의 노하우를
공유하자고 요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결국 그게 그런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나 소재나 부품은 더 믿음이 가는 게 사실이죠, 뭐.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K 방역에 대한 빛을 이제 발판 삼아서 계속 숫자가 올라갈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려면 우리나라 50%가 GDP 50%가 수출이거든요. 네. 근데 수출의 대장은 또 IT랑 화학이에요. IT는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요. 화학은 중국이 많이 화학 제품들을 수입에다 써요. 근데 지금 시진핑 또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좀 그 개선, 또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거든요. 2등이 미국, 3등이 베트남 이렇게 가는데 네. 여러모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2분기 바닥을 딛고 쭉 올라가 볼 수 있는 좀 기대를 하게끔 한다. 그래서 저는 숫자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출도 이제 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이 네. 2분기 중에 온다. 골드만삭스에서 예. 세계 경기 진단할 때 보는 세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첫 번째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두 번째 한국 수출 증가율을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기술이 뛰어난 나라고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기 때문에 모든 뭐 IT 기기나 뭐 화학 제품들이나 이런 거에 중간재들을 다 만들거든요. 진짜 글로벌이라는 큰 탄광의 카나리아 네. 역할이네요. 진짜. 맞아요. 한국의 수출 증가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주목하는 지표고 좀 개선이 될 거라 보고 있고. 네. 채팅창에 네. 국뽕 가자. 아니 한국 사람이 네. 한국 응원해야죠. 국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예.